네? 배터리 충전 중.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470분 참석하였습니다. 1000명 올 때까지 좀 시간 남았네. 1800명까지는 들어오시더라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 특강 지난주에는 제가 했고 또 한 단계 또 건너뛰어서 이제 또 박강사님의 CS 특강인데요. 오늘 주제가 가치의 설명 기법이라고 해놨는데 저도 뭐 이거 비슷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Who, What, How, What 핵심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오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가치는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CS 특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우리 박원영 강사님, 우리 미만코리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 실전 강사들이 더 많은데 박 강사님한테 인기 많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투덜할 정도로 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원영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은 조금 줄었네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반응은 더 뜨겁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제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계속 이제 우리 리만코리아 사업자분들께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쭉 좀 봤더니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스토리텔링 기법. 네, 강사가 원래부터 말을 잘했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들어요. 강사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타입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 말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은요, 네가 강사를 한다고? 너처럼 말주변머리 없는 애가?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잘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스킬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강사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스타 강사님들 있잖아요. 스타 강사님 아침마당 출연하거나 그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아가지고 이 강의 같은 것들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그걸 계속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동일한 패턴의 방식이더라고요. 이거 규칙이 있구나. 말하는 거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조금씩 파보니까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돈이 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건데, 이것도 얘기했다가 저것도 얘기했다가 이것도 얘기했다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 똑같이 강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청강을 들어보셨을 텐데 정보만 막 주고 가면 맨 마지막에 뭘 들었더라 내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겠어 라는 기억이 드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구조화하기보다는 정보만 계속 나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오래 내리박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짧은 말이더라도 혹은 간단한 말이더라도 고객의 뇌리에 팍 박혀서 기억에 오래 남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고객 경험의 한 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치가 뭐라고 했죠? 가치라는 말을 제가 모 대비 혜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용 대비 혜택, 에너지 대비 혜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쓴 돈보다 내가 쓴 에너지보다 혜택이 더 많았어 라고 느껴지면 가치롭다 라고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가치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상품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앞으로에 있을 나의 상황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상품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떠한 소재예요 라고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이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있을 미래, 앞으로 내가 있을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러면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마가 자꾸 푸석푸석해진다든지 뭐 한절기철에 점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가 떠오를 거예요. 아 그때 그 사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나 한번 그거 다시 사용해볼까? 라고 해서 우리의 브랜드나 우리의 상품을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응대 잘 못하는 직원들은요, 그 사람을 지적질을 하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아, 그렇게 센 불로 고기 구우시면 안 돼요. 다 타요. 먹는데 기분이 나빠요. 응대 잘하는 직원은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 고객님, 저희 식당 불이 좀 세죠? 조금만 약한 불로 구워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응대 직원의 그 응대 경험이 훨씬 더 긍정적 기억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요, 부정적 언어를 사용했느냐, 긍정적 언어를 사용했느냐도 있겠지만 사실 관점을 보면요, 행동을 지적해서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아, 고객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고객의 선택이나 고객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질 받는다, 날 가르치려 든다, 날 제압하려 든다, 날 설득하려 든다 라고 해서 그닥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자 하실 때 우리 함께 하시는 크루분들 있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도요, 나의 행동을 지적하면 자꾸 어긋나고 싶어져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저희 식당 불이 조금 세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설명하게 됐을 때 훨씬 더 내가 이 앞으로 있을 맛있는 고기를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맛있게 먹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느 방식으로 응대자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는데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인기 상품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머릿속으로, 또 질문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솔직히 나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나 뭐라고 얘기하나? 이때 여기에서 상품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안 들으신 분들이죠. 그죠? 절대 상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는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 그럼 저하고 잘 안 맞네요, 제가 필요한 건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단방에 거절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죠? 그쵸, 질문이죠. 고객님 화장품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가지고요, 또 목은 저는 예민해가지고요, 이러한 본인들이 가장 우려하거나 고민을 갖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먼저 오픈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물음에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인 신뢰관계 형성, 욕구 파악,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내리에 팍 꽂히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설득이란 말로써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설득을 해서 꿰내려고 하는 것들. 이 설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설득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사랑당했어, 칭찬당했어,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려고 든다면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기억을 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KFC 창립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이해시키는 것은 논리지만, 그들을 이해시켜주는 것은 논리지만 결국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강아지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강아지가 기분이 좋으면 뭘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죠. 근데 꼬리를 흔들면 뭐가 흔들려요? 몸이 같이 흔들리잖아요. 즉 강아지의 이 꼬리가 흔들려서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경제학에서 이 사람의 머리를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감정을 설득시켜서 감정에게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해야 될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죠?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을 명. 즉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밝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내려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할래요. 필요 없어요? 싫은데? 라는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왜? 고객에게 거절당하는 게, 내가 설명했는데 고객이 싫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저는 설명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뭐래.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가치를 설명을 했을 때 싫은 데는요, 이해하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래는요, 뭐라는 거야, 뭐래 라는요, 이해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설명을 막 할 때 가끔씩 나와서 발표하시고 하실 때 보면은 이 초점이 점점 흐려지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저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뭘 되돌리게 돼요? 에너지 혹은 비용.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비용 냈어? 하면서 근본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은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싫은 데는 괜찮아요. 하지만 모래의 반응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설득과 가치 설명의 차이점을 보면요, 머리로 호소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상하면 남은 고생한다. 네, 우리가 고상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요, 점점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전문 용어라든지 막 그 안에 있는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 용어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그거를 막 설명하죠. 하지만 사람들한테는요, 뭐라는 거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절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쉬운 말이 멀리 가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교수 기법이 좋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아들을 법하게 아주 쉽게 풀이를 해놓죠. 교수님들이나 막 여기다가 빡빡 다 써놓고 뭐가 뭐해 왜 졸리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미징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나?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상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나? 내가 이 상품을 고객과 접목시켜서 앞으로의 그들의 상황을 대입해봤나?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것이 바로 가치 설명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고객들에게 3가지는 전달하세요. 이 3Y라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발표를 하든 고객에게 설명을 하든 꼭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 이 3가지가 고객에게 납득이 되면요, 고객의 몸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3가지는요, 바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왜 이것인지, 왜 지금인지를 뭐로 대입해서 앞으로에 있을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설명이다라고 해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1시간 특강으로 바로 이해하신 분들은 천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놓고 내 설명에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이 강의 내용을 다 녹취를 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걸 꼭 점검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타이밍이 있는데요. 우선 왜 필요한가가 먼저 초반 타이밍에 들어가고요. 왜 이것인가가 설명 들어갈 때 하고요. 마지막에 클로징이라고 해서 왜 지금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또 상품 설명 기법에 들어가는 세일즈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수박은 무엇인가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박은 무엇입니까? 과일입니다. 수박은 무엇입니까? 채소예요? 수박은 무엇입니까? 안주예요? 네, 좋습니다. 수박은 무엇입니까? 수분. 네, 또 수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뭐 과일? 네. 수박은 무엇입니까? 점점 이제 더 있어? 과일이라고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채소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수박이라는 메인 메시지를 빼고 이것은 과일입니다. 이것을 채소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분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박이라고 연상이 돼요? 절대 안 되죠. 잘못된 설명이었던 거예요. 즉 설명을 한다는 것은요, 주어를 빼고 들었더라도 그것이 연상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과일인데요, 속은 빨갛고 겉은 초록색인데 껍질은 초록색과 검정색 줄이 짝짝 가 있고 안에는 깜장씨들이 빡빡 박혀 있어서 수분이 가득돼서 한 입 쫙 베어물면 묵즙이 팡팡 터져요. 과즙이 팡팡 터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누구나 수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상품, 인셀덤을 설명하실 때도요, 인셀덤을 빼고 설명만 들어도 그거 인셀덤이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인셀덤이라는 걸 빼고 설명드리면요, 이게 LG 생활건강 건지, 이게 코웨이 코스메틱 건지, 이 제 고객사들이에요.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건 사실 제대로 된 고객들에게 인식을 높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인셀덤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저는 광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저한테 광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너 무슨 짓을 했니 얼굴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죠. 고객님, 저희 상품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광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것이 그냥 겉으로 오일 발라서 나오는 그 광이 아니라 속에서 차오르는 빛을 내는 광이기 때문에 기름 종이로 닦아도 광이 비쳐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광하면 인셀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제 이마 어떠세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면 고객은 이제 광만 보면 인셀덤이 떠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멘트가 필요한데요. 그런 멘트 없이 고객님, 저희 상품은, 저희 인셀덤은요, 자극 없이 천연 유래 성분으로 해서 버섯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놈의 버섯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버섯이 그래서 나한테 뭐가 어떤데 라는 것은 사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놈의 무슨 꽃송이 버섯인지 뭔지 계속 버섯 하시는데 나는 버섯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전 진짜 버섯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꾸 버섯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이거 버섯이라고? 이러면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특별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네, 이거 뭐예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지만 제가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네, 반스? 네, 좋습니다. 아마 홈쇼핑을 하시는 이 분들은 드로즈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드로즈. 고객님, 이것은 아주 섹시한 드로즈예요. 오늘 설명해드릴 드로즈는요, 이렇게 미세 망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 남편의 섹시한 엉덩이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걸까요? 사지 말아야 될 요소가 되는 거죠. 저 방대를 어디다 보여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 상품을 사고 싶지 않아야 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 홈쇼핑 소스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남편 빤스 빠는 데다가 허비하지 마세요. 이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주물떡해서 촥
딱 던져놓으면 알아서 말라요. 절대 널어놓을 필요도 개킬 필요도 없이 이 미세망사가요 구김도 안 가고 또한 무슨 소재 때문에 금방 수분이 날라버려서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남편 빤스 빠는 데다가 쓰시나요? 그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시자고요. 우아하게. 어떠거요? 네, 갑자기 여유로운 내가 남편의 양말 막 이렇게 접어놓은 거 이런 거 풀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사면 왠지 던져놓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고 던져놓고 우아하게 커피 마셔도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쇼핑 호스트들이 다 이 교육을 받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부정적이거나 고충이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긍정적 상황으로 이미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설명하는 기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제 친구들이 쇼핑 호스트들이 많아요. 대부분 승무원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 두 갈래 길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쇼핑 호스트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강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업주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강사로 성공할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학원 쪽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저물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강사 시장이 엄청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쇼핑 호스트 쪽으로는 되게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할 때 방식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이미징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고요. 요즘 저한테도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미징을 하게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는 멘트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미징을 하게 하려면요. 우선 내가 사용할 건지 남이 사용할 건지 이런 거 누가 사용할 건지 실사용자에 대한 여부를 우선 파악하시고요. 정말 서비스 하수들은요. 기능만 설명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거 뭐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기능이라든지 하수들이 하는 설명들이에요. 어느 정도 프로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적용하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어떤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떻게 뭐 좋은 장점을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장점까지는 이야기할 줄 압니다. 진짜 프로는요 가족을 적용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것까지 사용을 하죠. 즉 내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를 설명할 거예요. 아이라이너 설명할 때 정말 이제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젤 타입으로 20시간 동안 번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기능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적용한다면 쉽고 간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또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설명 잘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마지막을 하죠. 뚜렷하고 깔끔한 크고 예쁜 눈매로 보일 수 있어요. 화장품을 특히나 색조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네, 바로 그것을 집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 사실 화장품의 요소는요 자기 만족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비춰질 나의 이미지를 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상황들을 계속 이미징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자꾸 예시로 만드시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특히나 환절기라든지 뭐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기름 많이 끼는 여름철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 화장 무너져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파운데이션 갈라지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인셀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골프 같은 거 만약에 골프가 취미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골프 치다 보면은 이렇게 줄줄줄줄 땀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자국들이 남지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흘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있을 내가 그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거 너무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매번 거울을 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자꾸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USP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니크 세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니크 세일즈 포인트는요, 내가 너무 많은 기능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가치에 맞는 한 가지만 전달을 인식을 확 내리에 꽂혀도요, 충분히 성공적인 설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USP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교통사고 시 위험할 수 있으니 경차보다는 아반떼 정도가 좋습니다가 이제 이들이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경차보다는 아반떼로 준준형으로 상향 판매가 목적인 세일즈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 자동차 판매할 때. 근데 정말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객님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차는 너무 많이 이렇게 사고가 더 세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것보단 조금 더 큰 준준형으로 선택하시죠. 라고 하면 고객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고객님, 소방관들이 가장 타기 싫어하는 차가 뭔지 아세요? 이거 먼저 물어봐요. 글쎄요. 경차래요. 왜냐면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고가 교통사고인데요. 압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장 경차를 많이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내 가족을 태울 이 차라면 아무래도 경차보다는 사고 위험에서도 조금은 안전한 준준형 차 이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위에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나를 위한 설명인 것 같죠. 위에는 그냥 세일즈 하려고 계속 강조하는 설득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요, 자꾸 뭐라고 해요? 설득, 상상. 제일 먼저 USP를 오픈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USP를 먼저 까는 사람들이 협상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키를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궁금하게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이 멘트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요, 앞에 이 사례가 아니에요, 선생님. 멘트예요. 저는 멘트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고객님, 뭐뭐뭐 뭔지 아세요? 이런 말. 그러면 글쎄요. 모르는 상황들을 설명하게끔, 상상하게끔. 뭐지? 하면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요. 복지 서비스 혜택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예요. 이것을 직원들 카드로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사장님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로 하시면 이 복지 카드가 된답니다. 복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복지몰에서 복지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장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넘어갈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한테 설득할 때. 취중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연봉이 55%가 나왔는데 더 높은 62%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복지입니다. 근데 사장님, 우리가 소상공인이잖아요. 어떻게 대기업만큼의 복지를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대기업의 복지와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혹해요, 안 해요? 네. 여기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바로 기능의 강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궁금하게 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 궁금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뭇을 선택하실 때는 뭐뭇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멘트 하나 바꿔줬을 뿐인데 고객들에게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고객님, 기초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땡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USP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적인 강점. 땡땡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하면서 한 번씩은 듣게 된다는 거죠. 고객님, 저희 화장품은 땡땡이 좋아요. 고객님, 저희 화장품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고객님, 기초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요, 꼭 이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그러면 고객님처럼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 이 밸런스가 되게 복잡하지고 복합성, 지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기초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것을 꼭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혹은 뭐 이런 거. 피부과에 다니는 피부 관리사분들은 꼭 이것을 체크해서 화장품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그들은 정말 피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들이 뭘 선택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궁금하시죠? 저도 몰라요. 지금 뭔가 지금 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듣고 싶게 하는 거. 자꾸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듣고 싶게 하는 게 맹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뭔가 내가 정보를 얻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혜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고요.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이러한 화법들을 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또 이것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실 때는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이거예요. 고객님,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있는 집 자식인지. 둘째, 남의 손을 타진 않았는지.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하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있는 집 자식, 요즘에 화장품 라인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고 했을 때 이게 자본력이 없는 곳이면 클레임 관리가 보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오로지 모든 피해가 다 고객한테 오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시 문의를 하려고 해도 금방금방 또 브랜드가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또 남의 손 타지는 않았는지. 요즘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생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객님? 다들 공장은 똑같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브랜드 네이밍만 바꿔서 마케팅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그런 업장이 많은데 저희는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회사만큼의 고유의 그런 제품과 고유의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타 브랜드,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유행하는 브랜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 말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선생님들은 이미 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고 싶은지 그냥 설명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있는 집 자식?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남의 손을 타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해요? 라는 표현들이 있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런 멘트, 다른 건 필요 없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키워드 이렇게 나열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 기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하는 거, 나의 말을 듣고 싶게끔 하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을 좀 나열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더 말을 재미있게 한다, 혹은 상품 세일즈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뭐뭐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짓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역설 화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민하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고객님 화장품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민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을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고객님, 예민한 분들은 꼭 이것을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꼭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님, 만약에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더 바르도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난 트러블이 진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피부과를 따로 가지 않고 압출을 하지 않아도 내에 있는 피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모공이 축소되면서 깐 달걀의 피부처럼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좋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인셀덤을 사용하신 분들의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전후 사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하도 고객님들께서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냐, 연어주사 맞은 거 아니냐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의 피부 형태들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사진과 지금의 나의 모습, 저 어떠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부 시술, 병원을 다니지 아예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예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비용의 줄인 값에 저희 화장품을 선택한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혜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을 단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우선 체험 한번 해보시고 바로 한 번에 또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그 다음날 바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런 거 설명 괜찮죠? 네. 다 요 매트. 저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아니라 여기에서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게끔 내가 떠오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반론을 한 다음에 바로 우리의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를 꼭 지켜주시면 적어도 고객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되게 심오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넣어버렸어요. 원래는 이거 하기에는 너무 투머치거든요. 근데 왜 넣어드렸냐면 이 기법으로만 점검만 하셔도 말이 정돈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모든 스타 강사들이 이거 3개 안에서 다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 기법. 첫 번째, 빠베 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거는 쇼핑 호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없는 상태 불특정 다수들에게 호소력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기법이기는 한데요. 첫 번째, 상품에 대한 특징과 이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나서 증거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스칼 기법이라고 해서 상황을 만들고요.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기사항, 혹은 문제사항, 불만사항, 혹은 고충사항을 먼저 노출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 결과. 이거는 우리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랩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 스타 강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뭡니다, 이유에서, 예시에서, 주장. 자, 이것을 김지은 소장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김지은 소장님 강의 잘 하시죠? 이분이요, 요 기법을 많이 써요. 이 프랩 기법도 많이 쓰고요. 스카 기법도 많이 쓰는데 우선 프랩 기법을 쓴 내용을 제가 따와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쓰는지. 자, 여자와의 소통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주장하는 말을 제일 먼저 노출해버려요. 여자와의 소통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5가지 언어만 알면 되거든요.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그리고 예시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신도림역을 갔는데 앞에 여자 2명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명은 계속 얘기하고 한 명이 5가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반을 갔어요. 이러면서 그 상황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와의 소통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스카 기법을 넣는다면 내가 해야 될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상황 예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장. 이렇게 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발표하실 때도 가장 깔끔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거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순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딱 4가지 구조에서 하면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기법을 바꿔서 수정을 해봤어요.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말 그대로를 기법을 바꿔서 해봤어요. 스카 기법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스카 기법은 여자와의 소통이 쉽나요? 어렵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궁금하게끔 하는 거죠. 쉽나요? 어렵나요? 대부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통화 중에 자기야 나 오늘 머리 잘랐다 라고 여자가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쁘겠다. 우리 여성분들이가 대답을 되게 잘해주시는데 이럴 때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헐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이런 거. 네, 정서적 반응만 잘해도 여자와의 대화는 반은 성공이 됩니다. 네, 여자가 원하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라 리액션인 것이죠. 똑같은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제가 이걸로 바꿔서. 자, 그러면 또 바꿨어요. 빠벨. 네, 똑같은 말을. 자, 빠벨은 좀 말이 많아요. 자, 소통 중에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소통이 누구와의 소통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닌 바로 내 여자입니다. 네, 내 여자. 그래서 딱 5가지 말만 잘해도요,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소통이 잘 되는 남친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진짜 정말 웬일이야 할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왜 난감한 내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 번 잘못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여자와의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상황이든 어떤 소통이든 원만하게 잘할 수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상황을 연상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통의 핵심이 보이시나요? 앞에 말씀드렸던 리액션은요, 모두 경청의 기술이죠.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요, 구조만 바꿔줘도요, 완전 새로운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강사들이요, 사실 강사들, 교수가 아닌 강사들은요, 같은 메시지를요, 구조를 바꿔서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내용들 혹은 제가 책에서 읽은 그런 깨달음들을요, 구조를 바꿔서 저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저는 뭔가 대단히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냥 사회 강사는요, 이러한 기법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인 거예요. 즉 우리 세일즈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식을 판매한다면 오히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좋은 상품을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인 거죠. 설명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조금만 알고 내 말에서 구조만 찾고 조금만 정돈을 해도 훨씬 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더라. 뭐가 더 맛있어 보이세요? 맛있어 보이세요? 맛있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소고기 먹었어, 회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소고기 먹었어, 회 먹었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화장품, 저희 고객사가 또 화장품 회사가 많다 보니까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 바르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되게 촉촉해요. 아 그래요? 옆에 라인으로 가서 그럼 이거는요? 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고객님 촉촉해요. 아 그래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하면서 물었더니 자기도 조금 뻘쭘하지. 촉촉해요. 길이만 다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촉촉하대요. 제가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결국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요. 네. 고객이 이미징을 전혀 할 수 없죠. 너무 단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상상이 되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로써 설명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게 더 기뻐 보이세요? 웃음이 절로 계속 나오는 느낌. B.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오늘부터 출근 안 하고 새 인생을 사는 느낌. 어떤 게 더 행복해요? 네. 자, 참을 수 없는 악취와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 이거와 젓갈이 상온에서 7년 썩은 듯한 냄새와 찰흙같이 묽은 변이 가득하다. 어떤 게 더 더러워요? B. 좋습니다. 평상시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린 느낌과 손톱이 쭉 떨어지지 않고 끝에만 달려서 덜렁덜렁 달리고 쓰린 느낌. 어떤 게 더 쓰려요? 네. 선생님 이거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객님 이거 바르시면 촉촉해요. 고객님 이거 바르시면 뭐라고 해야죠? 우리 밝아져요. 미백 효과가 있어요. 고객님 이거 바르시면 잔주름이 없어져요.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들에게 설명이 저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또 그러신다. 치킨이요.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치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킨이라면 이것도 치킨이잖아요. 네. 치킨이라고 하려면 이게 다 느껴져야죠. 오감. 아, 이건요. 닭고기를 이게 뭐죠? 튀김가루에 퐁당 묻혀가지고 아주 뜨거운 노란색 기름에다가 바삭삭 익힌 치킨이에요. 이거 한 입 착 베어보면요. 겉은 바삭하고요. 안에는 육즙이 팡 터지면서 안에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맛있어요. 어때요? 노릇노릇, 눈, 코, 입, 촉감, 느껴지는 모든 오감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상품을. 색감도 얼마나 다 달라요. 그쵸? 젤 같은 경우는 안에 뭐 금가루 같은 것도 있던데. 그쵸? 그리고 우리 크림 같은 경우에는 누르누르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 있고 또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특히 미스트하고 부스트하고 다 다르잖아요. 향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텍스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선생님들 설명하실 때 이렇게 오감으로 차이점들을 다 차이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상품들의 주 상품명을 빼세요. 그리고 설명을 했을 때 이거 뭐? 라고 알아맞힐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설명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할 때 우리의 설명을 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훈련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같이 훈련하실 때 교육 훈련하실 때 어떻게 미션을 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상품 하나 세워놓고요. 오감으로 설명하게끔 하고 그 설명된 거를 퀴즈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른 제품군을 말한다. 이러면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 딱 인식한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해봐야 돼요. 우리 상품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저는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갔었을 때도 이렇게 1시간 특강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연수 과정이라고 해서 4시간, 3시간 뭉쳐가지고 계속 상품권 쓰고 어떨 때 이렇게 질문 넣으세요. 이거 구조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코칭해드리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기법 다 아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이런 거예요. 시각은요, 여러 각도로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일부 제형을 떼어내고 혹은 전체로 보여주던지 타 상품과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짜가지고 같이 제형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용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예전 상품과 요즘 상품의 그 텍스처의 혹은 이 색감의 차이 이런 것들 를 비교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촉각은 뭐예요? 여러 번 만지게 하거나 한 번만 만지게 하거나 덜어내게 하거나 찍어보게 하거나 쳐보게 하거나 이런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잘하잖아요. 애플이요. 박스 하나 개발하는데 1년 반 걸린 거 아세요? 왜냐면 고객들이 이 박스를 개봉했을 때 환희와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요. 이 박스의 이름을요. 아이의 탄생이라고 지었어요. 애플 사용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애플 박스 열 때요. 스르르 뽕 이렇게 열려요. 정말 스르르 뽕 이거 하나 이 앞과 느낌과 뽕 이렇게 열리게 하는 그 기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릴 때, 짜낼 때, 뭐 스포이드 할 때 이러한 느낌들을요. 이 세세하게 고객들에게 설명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우리 제품에 대한 더 큰 이미징, 각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각, 냄새 같은 거 비교하게끔 하는 거. 너무 강한 냄새라든지 혹은 강하지 않은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 사용하시고 이럴 때는 이럴 때 사용하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스터 나무 겨드랑이도 뿌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얘기할 때 바디 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에 맡았을 땐 좋은데 남은 잔향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바디 미스트처럼 강한 냄새는 아니지만 이게 은은하게 오래가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강하게 나지만 순간에 이제 채취로 인해서 더 달라지는 것. 이러한 비교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교를 하실 때 화장품은 꽃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꽃 같은 경우에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수분을 많이 뿌려주고 뭐 이렇게 공기 수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뭐 미스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은 볼 수 없죠. 우리 맛 볼 수 있나요? 네, 맛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각은 빼고 나머지 사각은 우리가 꼭 느껴질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중요한 거 뭐였죠? 네,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그 혜택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홈쇼핑에서 늘상 하는 말 있죠. 이번에 최다 구성 혹은 최소 수량으로 겨우 확보했다. 이번 달 마지막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인셀덤에서요. 장점들을 봤더니 그때그때 시즌 기프트 상품들이 변경되더라고요. 아니었나요? 근데 뭘 주시던데? 뭘 주시는 그것이 계속 구성품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프복을 사러 갔는데 얼마 전에 그 골프복에서 딱 하나만 사려고 했었는데 그 매니저님 때문에 7벌을 샀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막 결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매장이요 전국 1위 판매 지점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없는 재고 수량 확보율이 제일 높아요. 저희가 1위다 보니까 제일 많이 주거든요. 이거 지금 보신 것들 다른 지점에 가면 재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사이즈 되는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7개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사야 되는 이유, 최저가 찬스라든지 혹은 이런 혜택이 마지막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한 혜택을 한정 수량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을 만들었을 때
또 일부러 인터넷에서는요 이렇게 시간 줄어드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사야 되는 이유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뭐 공동구매 남은 시간 해가지고 10시간 36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요. 지금 사야 되는 이유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역제안을 해야 되겠죠. 회사에. 이러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번 시즌에 판매하려면 이러한 요소들, 마케팅 요소들을 조금 보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때가 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설명하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500원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2개에 1,000원이에요. 한 개에 500원인 거죠. 싸게 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매 확정률을 보세요. 구매 확정률이 두 번째가 75%나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객들은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내가 그 당시 혜택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훨씬 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중거를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인 거예요. 기준점을 중거라고 하거든요. 이 1,000원으로 만든 다음에 한 개에 500원입니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마지막 프레임을 긍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것보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 프레이밍 기법은요. 가격 제시하실 때 가격과 할인율과 가격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고객들한테는 혜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5,000원인데 할인해서 3,000원입니다. 하수의 세일즈 기법. 정말 보스들은요. 혜택을 같이 설명을 해요. 5,000원인데 40% 할인을 해서요. 할인해서 3,000원이에요. 가격, 할인율, 가격 같이 이야기했을 때 고객들은 더욱더 혜택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정 프레이밍 기법은요. 7일 이후에는 교환 환불 불가입니다. 30일 이후에는 반품 안 돼요. 이런 표현보다는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타 제품하고 같이 쓰시는 거 안 좋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다는 저희 제품 라인으로 전체로 쓰시는 게 보다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 긍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긍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선택 프레이밍 기법은요. 어차피 이걸 할 거예요. 이걸 안내할 건데 굳이 하나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내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0만원입니다 보다는 A 선택하시면 10만원이지만 B와 함께 선택하시면 10% 추가 할인해서 9만원입니다. 그래도 A 주세요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안을 제공해서 본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건데요. 또 두 번째 조금 더 고급 스킬이기는 해요. 이거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익혀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 어떨 때 더 혜택으로 느껴지는지 방법이에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익은요 절대적으로 나누고 손실은 무조건 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합한다. 30% 할인입니다. 뭐에서 할인율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때는 무조건 통칭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낱낱이 할인의 조건들을 세분화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요청할 것들도 있죠. 할인 적용하는 신규 가입이라든지 무슨 혜택들의 할인 적용을 세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분화되었을 때 훨씬 더 고객들은 더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좋고요. 또 손실과 이익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받는 돈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특히나 사업 설명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할인이 5만원이고 옵션 추가 비용이 3만원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럼 손실보다 이익이 크죠? 그럴 때는요. 이익만 얘기합니다. 합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추가 비용 없이 2만원 할인 더 도와드릴게요. 즉 내가 이익이 크니까 다 줄여서 이익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익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쪼개하셔야 돼요. 다 쪼개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5만원 할인인데 추가 비용이 7만원인 거예요. 추가 비용이 더 높아진 거죠. 내가 돈 내야 되는 거, 지금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많을 때는 7만원 추가 비용이 있지만 5만원 할인 적용받아서 단 2만원만 더 내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가격을 안내하는 거지만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혜택들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격 이야기 하시거나 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가격 엄청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실 때 이 프로스펙트 이론에 맞게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행동 방식으로 한다면 긍정적인 행동은 쪼개고 부정적인 것은 합한다. 자, 그래서 여러 제품군을 샀어요. 그러면 금액을 알려주실 때는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뭘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상품만 설명하고 합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내가 사은품을 할 때는 그냥 다 통틀어서 여기요 하는 것이 좋아요? 나눠요. 안 되죠. 요거 챙겨드리고 또 별도의 샘플 여기 있고요. 가져가시기 편하시게 저희 이거 갖고 가는데 에코백도 있고 뭐도 있고 최대한 상세하게 생색을 많이 내셔야지만 좋습니다. 용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크게 한 방 드리면 되게 좋아하겠지? 네, 좋아하세요. 하지만 한 번 준 사람입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5번으로 쪼개서 내면 효녀가 돼요. 계속 주는. 그래서 저도 한 번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절대 한 방에 드리지 않습니다. 매월 쪼개서 매번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잘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비용을 드리는 거라면 더욱더 감사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그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이득적인 혜택, 그래서 취식이라기보다는 사용 방법이겠죠. 보안 방법, 응용 방법, 활용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크 같은 요소들은요, 먼저 오픈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남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따로 사용하시는 마스크팩 있으세요? 저 마스크팩 평상시에 안 써요. 잘 됐다. 그러면 이 부스터팩을요, 화장솜에다가 적신 다음에 이것을 마스크팩처럼 좀 얹어두시면 훨씬 더 흡수력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입을 하거나 이용한 고객들에게 고객 관리한다고 문자 메시지나 댓글 같은 거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이트로 뭐 관리한다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댓글 다실 때 감성 댓글 달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 이내에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킬이 또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감사해요 언니 하트 뿅뿅 다음에 저희 또 함께 거래요 뭐 이런 거는 전혀 인식이 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서프라이즈 말을 넣으셔야 돼요. 서프라이즈 말을 넣는다는 건 내가 찾던 그거야 고마워 이 말이 아니라 그거 앞에다가 이런 걸로 바로 지금 막 이러한 서프라이즈 말 특별한 메시지를 넣는 거죠. 박원영 고객님보다는 아름다운 박원영 고객님이 훨씬 더 인식이 되는 것처럼 앞에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서프라이즈로 넣는 거예요. 특별함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동감 있게 오감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아 라는 표현을 할 때도요. 이런 거예요. 얼굴이 다 떨릴 정도로 입술이 다 떨릴 정도로 뭐 얼굴에 식은땀이 생길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땀이 온통 배일 정도로 얼굴이 빨개질 만큼 뭐하고 있어요? 오감이라든지 신체의 변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격해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스킬은요. 반대어를 활용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라는 말보다는요. 모두가 적이 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네, 그래서 반대어를 사용해주고 마지막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스킬이에요. 그래서 감성 메시지 전달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녁에 나한테 저녁밥을 쏜 점장님인 거예요. 점장님이 나한테 저녁밥을 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점장님 오늘 식사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트 뿅뿅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늘 감사한 점장님 오늘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점장님의 조언이 새삼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힘이 되었어요. 점장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 짧은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크게 격려가 됩니다. 꼭 전하고 싶었어요. 늘 아낌없이 배려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점장님 하트 뿅뿅. 그냥 하트 뿅뿅보다 훨씬 낫죠. 왜 뭐하고 있어요? 서프라이즈, 생동감, 반대요, 다시 한번 강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게 편지를 써봤어요. 한박 웃음 가득한 원영쌤 힘든 스케줄 잘해줘서 고마워요.
원영쌤과 함께 근무할 때면 미소가 절로 나와 기분이 좋아요. 가끔은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일해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전합니다. 늘 즐겁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함께 힘내요. 자, 이거 조직 관리하실 때도 너무 많이 사용되겠죠. 긍정적인 메시지는 무조건 텍스트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코칭 방법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부정적인 메시지는 대면으로 육성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사용 후기라든지 사용 방식이라든지 텍스트로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고요. 고객이 만약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했을 때는 무조건 대면하시거나 육성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답글로 남기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전화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답글이 맞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클레임 불만 관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 컨설팅 해드린 내용이에요. 구매한 고객들에게 땡큐 편지 보내는 카드인데요. 이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 아이코스라고 전자답이긴 한데 필름보리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오늘 고객님 소중한 시간 내어 아이코스 땡땡 스토어에 방문해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오늘의 도전 저도 뜨겁게 응원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낯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부정 언어 쓰고 반대 언어 쓰고 있죠. 오늘의 경험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쭉쭉쭉쭉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멘트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이게 버전들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저한테 비용을 주고 한 거니까 이거 사진 찍으신 거는 공유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 이런 아이코스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메시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이제 탈퇴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탈퇴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계해드린 건데요. 늘 감사했던 뭐 땡땡 고객님 58일간 저희 포프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8일 이용하다 끝난 사람이에요. 끝나도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낸 거죠. 저희 포프리는 고객님과 행복한 미소 가득 담은 뭐 기쁜 마음으로 안고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늘 밝게 웃으며 기쁜 일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다시 뵙길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냥 뭐 계속 잡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 긍정적 이미지를 해서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할 때 여기에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설명을 할 때 고객들에게 얼마나 궁금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세 가지 가치를 전달했는가,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를 전달하게 했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이 혜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긍정 프레임이라든지 선택 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혜택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었는가, 또 오감을 자극시켜서 눈을 감고 설명을 들어도 그 상품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최고 디테일하게 설득이 되었는가, 그리고 모든 설명이 다 맞춰지고 나서 추후에 고객관리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텍스트 메시지로 전달이 됐을 때 고객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될 수 있도록 감성 메시지를 보내었는가, 이 5가지 요조만 점검을 하셔도요, 내가 충분히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상품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관리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메시지, 내가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될 때는 대면에서 코칭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잘하는 멤버에 있으면 잘했어 자기야 최고, 이거 필요 없어요. 뭘 해줘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텍스트 메시지로 표창장 감사장이 훨씬 더 그분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텍스트로, 부정적인 메시지는 육성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전달해서 즐거운 시간 되셨죠, 그죠? 제가 박 강사님한테 선물 좀 드리려고 이 안에는 레디언스 백이 들어있어요. 가방도 75만원짜리 명품 백에다가 레디언스까지. 다음 강의도 아마 더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